혹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작은 거품이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저는 76세의 나이로 40년 동안 신장 내과에서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거품 소변을 가볍게 여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 전 62세 남성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3개월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겼다며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가 정상의 10배였고 신장 기능은 이미 30%나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착각이 평생의 건강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변 거품을 단순히 나이 들면 생기는 현상으로 넘겨짚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소변 거품이 지속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중 80% 이상이 이미 신장 손상이 시작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수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는 오랜 임상 경험 속에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름철 흔히 먹는 수박이 신장 회복에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껍질에 들어있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시트롤린이라는 성분이 신장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놀라웠습니다. 수박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신장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2세 남성 환자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불과 6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신장 기능도 20% 가까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비슷한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신장은 분명히 회복의 길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소변 거품의 진짜 원인부터 시작해 수박을 활용한 신장 회복법, 그리고 평생 건강한 신장을 지키는 실천 비법까지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4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쌓아온 저의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집중해 주신다면 신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보는 그 거품을 그냥 무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로 받아들여 지금부터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품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일시적인 거품은 금세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에서 소변이 떨어지면 큰 거품이 잠시 생겼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급하게 볼일을 볼 때도 거품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작은 거품이 끈적하게 변기 위에 남아 있을 때입니다. 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고 3일 이상 계속 떠다닌다면 이것은 단순한 거품이 아닙니다. 이때는 신장에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신장이 이미 손상되었음을 알려주는 경고 신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거품이 조금 생기긴 하지만 괜찮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품이 단순한 현상이 아님을 몸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신장이 이미 손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치료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5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소변 거품이 1년 넘게 계속되었지만 나이 탓이겠지 하며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크기가 30%나 줄어 있었고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거품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집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면서도 불이 아니라고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정말 거품만으로 신장 상태를 알 수 있나요? 답은 그렇습니다. 거품은 신장이 보내는 가장 초기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발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아침 첫 소변을 본 뒤 10분을 기다려 보세요. 거품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거품의 모양을 관찰하세요. 작고 조밀하게 여러 층으로 쌓여 있다면 위험합니다. 셋째, 거품이 3일 이상 이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단순한 확인을 통해 많은 환자들의 병을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조기 발견은 곧 치료의 가능성입니다. 그만큼 거품 소변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신장 손상은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더욱 위험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거품은 그 신호 중 첫 단계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단백질이 조금씩 소변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손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종이 나타납니다. 발목이나 얼굴이 붓고 아침에 눈꺼풀이 두툼해집니다. 이 시점에 병원을 찾으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볍게 넘기지 말고 생활 속에서 스스로 확인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62세 남성분이었는데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 것이라며 6개월 넘게 병원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수치가 정상의 10배를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장 기능은 이미 30% 이상 손상된 상태였고 치료가 쉽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마 거품이 이렇게 무서운 신호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충격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례는 거품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거품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거품 소변을 단순한 현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장이 보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경고입니다. 작은 거품 하나가 사실은 생명을 지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신장 손상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한번 잃어버린 기능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기 발견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스스로 소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습관이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거품을 발견했다면 기록해 두고 3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검진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신장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신장 손상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마치 도미노가 하나씩 쓰러지듯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무서운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장은 이미 작은 상처를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적절한 관리를 시작한다면 충분히 회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큰 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부종이 시작됩니다.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눈꺼풀이 평소보다 무겁게 부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이 보내는 다음 신호입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몸속에 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얼굴과 다리가 붓고 옷이나 신발이 갑자기 맞지 않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진행이 상당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숨이 차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헉헉거리며 평소 하던 일상 활동이 힘들어집니다. 이 시기에 많은 환자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전히 늦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을 시작하면 신장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시기가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 접어들면 몸속에 독성 물질이 점점 쌓입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구역질이 나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생활의 질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전신이 중독되는 상태가 됩니다. 피부색이 어두워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이 힘든 싸움으로 변해갑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되면 신장은 거의 기능을 잃습니다. 투석이나 신장 이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 상당수가 이 단계에서야 비로소 후회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검진을 받았더라면, 거품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2017년 봄에 한 환자를 잊을 수 없습니다. 65세 남성분이셨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거품이 생긴다고만 말씀하시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이미 50%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분은 여전히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고 치료를 미루셨습니다. 6개월 뒤 그분은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온몸이 심하게 붓고 폐에 물이 차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몰랐습니다. 거품 정도로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장 손상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작은 거품을 무시한 대가가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신장은 초기에 발견하면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 기능 저하를 늦추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만으로도 신장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크지 않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거품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검진으로 이어지는 경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10명 중 1명은 이미 만성 신장 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절반 이상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신장 질환은 조용히 다가오는 침묵의 병입니다. 통증도 없고 뚜렷한 증상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야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경고 신호를 알게 되었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작은 거품 하나가 보내는 메시지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입니다. 깨끗한 물이 흐를 때 건강을 유지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경고 신호를 기억하고 정기 검진을 꼭 실천하십시오. 저는 40년 진료 경험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여름철 흔히 먹는 수박이 신장 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껍질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수박 속에는 시트롤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아르기닌으로 바뀌어 신장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신장은 더 깨끗하게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듯 신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 환자들에게 수박을 활용한 방법을 권했습니다. 그 결과 단백뇨가 줄어들고 신장 기능이 회복되는 사례를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여성 환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발목이 자주 붓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가 심했고 신장 기능도 많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를 시작했지만 큰 호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손자가 매일 수박을 갈아들였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큰 컵으로 3잔씩 꾸준히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장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박 속 시트롤린 성분이 실제로 임상에서 효과를 보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박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시트롤린은 우리 몸에서 아르기닌으로 바뀝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신장은 이 혈류에 의존해 일을 합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 신장은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 결과 노폐물을 더 깨끗하게 걸러내고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수박은 신장의 활력을 되살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껍질에 있습니다. 수박 껍질에는 과육보다 2배 이상 많은 시트롤린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껍질을 버리지만 사실은 보물 창고인 셈입니다. 따라서 수박을 먹을 때는 과육만 드시지 말고 껍질까지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수박의 진짜 힘을 온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박을 먹는 방법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드신다면 제대로 된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식사 직후에 먹으면 다른 음식과 섞여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아침 공복에 수박 주스를 마시면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납니다. 둘째, 하루 권장량을 지켜야 합니다. 300끼에서 500끼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수분과 칼륨이 과다해져 신장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껍질까지 함께 갈아 드세요. 처음에는 맛이 어색할 수 있지만 꿀이나 레몬을 조금 넣으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임상적으로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수박을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한 번,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한 번 드시면
시트롤린이 가장 잘 흡수됩니다. 이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듯 보였지만 3주 정도 지나면서 소변 거품이 줄고 부종이 완화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6주가 지나면 단백뇨 수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신장 기능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박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한다면 신장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박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지만 다른 과일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한 조합이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첫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 성분이 신장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금속이나 약물 찌꺼기에 효과적입니다. 둘째는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 속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고 소변길 감염을 예방합니다.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입니다. 셋째는 체리입니다. 체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도와줍니다. 밤에 먹으면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과일들을 어떻게 조합해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 루틴을 권했습니다. 아침에는 수박 주스를 드시고 오전 간식으로 사과 1개를 드십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크랜베리 주스를 한 잔 마시고 저녁에는 체리를 몇 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신장에 좋은 성분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서 오케스트라처럼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하나의 악기로는 부족하지만 여러 악기가 합쳐지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 역시 다양한 영양 성분이 동시에 공급될 때 더 강해집니다. 따라서 한 가지 과일에만 의존하지 말고 균형 있게 조합해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에게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 총 섭취량을 200이 이하로 줄이십시오. 또한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수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일에는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 섭취는 항상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적정량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수박을 비롯한 과일이 신장 회복에 어떻게 도움되는지 아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회복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신장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식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습관이 잘못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신장은 하루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기계가 계속 기름을 공급받아야 돌아가듯 신장도 꾸준히 수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물을 조금씩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 지켜도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신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30분 간격으로 반 컵 정도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자주 마셔야
신장이 무리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체중 1꾸리당 약 30ml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약 1리터 8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 기본적인 관리가 신장 회복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소금 섭취를 줄이는 일입니다. 소금은 신장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소금을 확 줄이면 몸이 적응하지 못해 어지럼증이나 피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첫째 주에는 평소의 80%만 섭취합니다. 둘째 주에는 60%로 줄이고 셋째 주에는 40% 수준까지 낮춥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서서히 적응하며 무리 없이 염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을 피하고 싱거운 음식에 입맛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에는 큰 휴식이 됩니다. 이 습관 하나가 장기적으로 신장을 보호하는 힘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단백질을 많이 먹으려 하지만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노폐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생깁니다. 하루 적정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끼당 약 0.8g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48g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양은 계란 2개, 두부 반 모 정도에 해당합니다. 고기와 생선은 적당히 나누어 드시고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마십시오. 여러 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적절한 양을 꾸준히 지키는 것, 이것이 신장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운동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살을 빼기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동은 신장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혈액이 원활히 흐르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그 결과 신장이 더 효율적으로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4세 여성 환자가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약해졌지만 걷기 운동을 매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지만 3개월 후 신장 기능이 30% 개선되었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무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 즉 중강도 운동이 가장 적합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활동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강도를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다면 적절한 강도입니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면 강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너무 쉬워서 땀이 거의 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적당한 운동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은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를 느낄 수 없습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 지속해야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신장은 천천히 회복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결국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합니다. 신장 역시 밤 시간대에 가장 활발히 회복 활동을 합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가 핵심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에 들어 있어야 신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늦게 자거나 자주 깨게 된다면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류로 자주 깨면 깊은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숙면은 신장 회복에 필수입니다. 또한 취침 전 휴대폰이나 TV 시청은 뇌를 각성시켜 숙면을 방해합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몸을 편안히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누구나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 마시는 습관을 조금씩 조정해 보십시오. 그 다음 소금을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관리하면서 걷기 운동을 더해 보시면 됩니다. 수면 습관도 함께 교정한다면 신장은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하나하나 쌓이는 작은 변화가 결국 큰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꾸준함이 최고의 약입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께 이 방법들을 권해왔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실제로 눈에 띄는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67세의 김철수 씨였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계속 생겼지만 괜찮다며 병원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권유로 겨우 병원에 오셨을 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백뇨가 정상의 수십 배였고 신장 기능도 40%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혈압 역시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때까지도 나는 아픈 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장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수박, 사과, 크랜베리, 체리를 포함한 신장 회복 루틴과 함께 꾸준한 운동을 권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씨도 반신반의하며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소변색이 점점 맑아지고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부종도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6주째가 되었을 때는 소변 거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체력도 회복되어 평소보다 가벼운 걸음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밝아졌고 표정에서도 자신감이 드러났습니다. 부인 역시 기뻐하며 남편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8주가 되었을 때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무려 75%나 줄었고 신장 기능은 40%에서 65%까지 회복되었습니다. 혈압도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몸 전체가 가벼워지고 숨이 차던 증상도 크게 줄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제야 정말 살았다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약물 치료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힘이었습니다. 매일 수박 주스를 마시고 사과와 크랜베리를 챙기며 저녁에는 체리를 섭취한 결과였습니다. 운동과 수면을 지키고 가족과 함께 식습관을 관리한 것이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장은 꾸준한 노력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회복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부인은 매일 신경을 쓰며 식단을 함께 관리했고 운동도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족의 응원과 격려가 습관을 지켜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생활 변화는 훨씬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손주들도 김철수 씨의 노력을 응원했습니다. 함께 산책을 나가고 식탁에서 건강한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가족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치료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마음이 신장 회복에도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은 결국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비슷한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가족이 함께한 환자들은 혼자 노력한 환자들보다 더 꾸준히 생활을 지켰습니다. 배우자가 옆에서 식단을 챙겨주고 함께 운동을 도와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신장 기능이 회복되는 속도도 훨씬 빨랐습니다. 반대로 혼자만 노력한 경우는 쉽게 지치고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응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가족과 함께 시작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신장은 혼자의 힘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협력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수박 주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에는 현미밥과 채소를 챙기고 저녁에는 체리를 먹으며 가족과 건강한 식사를 나눕니다. 그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곤하고 무기력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활기찬 웃음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장기이며 작은 실천과 꾸준함, 그리고 가족의 응원이 모여 놀라운 회복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시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길도 즐거워집니다. 오늘부터 가족과 손을 잡고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변의 거품은 신장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둘째, 수박과 사과, 크랜베리, 체리 같은 과일을 올바르게 섭취하면 신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꾸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물 마시는 습관, 소금 조절, 적정 단백질 섭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숙면 같은 생활 관리가 약보다 강력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장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응원과 참여가 치료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변화는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그렇게 지킬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생활을 바꾸고 관리한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작은 실천을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과일 한 줌, 소금 한 숟가락 줄이기, 저녁 산책 20분이 그 출발점입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신장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약을 오래 먹는 것보다 꾸준한 생활 관리가 몸 전체에 훨씬 안전합니다. 내일 해야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그 노력에 응답할 것입니다. 신장은 정직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선택 속에 있고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신장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아침에 수박 주스로 시작하고 점심에 신선한 과일을 챙기며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산책해 보십시오. 이 단순한 습관이 신장의 기능을 되살리고 몸의 피로를 줄이며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 결국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신장은 여러분의 선택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부터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가족과 함께 손잡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신장 건강과 생활 관리에 대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에서 지켜집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신장은 반드시 그 보답을 줄 것입니다.